네, 지난해 하반기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화면에 나간 것처럼 증권보험업종이네요. 네, 증권보험업종 1위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계속해서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이 되시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뵙고 있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평가를 주신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사실 시장의 평가를 냉정하게 받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좋게 다들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서 참 이제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고 직관적인 투자 의견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세 이슈가 요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험하고 증권은 조금 관세에서 벗어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으니까 먼저 보험주들부터 실적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4분기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잠정 실적 발표를 네. 지금 이제 그 잠정 공시를 한 그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들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파악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사실 뭐 보험사들이 4분기에 좀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전에도 저도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되었고 실제로 나온 이제 수치는 저희가 이제 생각했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려했었던 부분들 이미 지금 다 주가에 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좀 그 어떤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4분기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계절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병원에 좀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보험금 청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회계 제도에서는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들에 대해서 계리적 가정을 한꺼번에 이제 좀 그 변경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로 인해서 일회성으로 비용을 좀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예실차에다가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CSM이라고 하는 계정에다가도 넣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화재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지금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았었던 예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삼성화재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고 증권 쪽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증권 업종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은 또 투자 측면에서 보자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제 실적은 또 괜찮았다고요? 양극화가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증권사들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부분은 굉장히 이익 체력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쉽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자본을 운용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얼마나 비용을 세이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결정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수료하고 판관비가 서로 네팅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운용손익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제는 차지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운용손익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네.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이 운용 자산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창출을 하느냐, 요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네. 레버리지는 지금 법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운용 수익률은 사고가 크게 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조달 비용까지 다 제거하고 나서 한 150bp 정도가 남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 두 가지는 거의 뭐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실질적으로 그럼 변수가 무엇이냐? 자본입니다. 증권사들의 자본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난 한 5, 6년 동안에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증권사들의 운용 손익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큰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뭐 증권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조 클럽에 뭐 네. 입성을 했다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하게 놓고 봤었을 때 작년에 뭐 영업 환경
경쟁력이 너무 좋았다라던가 뭐 작년에 뭐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기초 이익 체력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같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증권사는 과거에 비하면 이제 모습이 많이 변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시장 안 좋고 그러면 야 브로커리지 이익이 안 맞아요. 좋으니까 예. 증권사들 들여다보면 안 돼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본이 큰 회사들 자기 자본 운용 잘해가지고 이 돈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약간의 중소형사들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으니까 자본이 큰 회사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증권업종 네. 토픽을 이제 한국금융지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있어요. 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자기 자본이 8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증권사들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대략 네. 자기 자본 10조 원으로 가장 이제 큰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를 이제 좀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증권 쪽에서 이익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다각화되어 있는 그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축은행도 있고요, 캐피탈도 있고, PE도 있고, 뭐 VC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뭐 시장에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런 이익 흐름에서는 훨씬 더 지금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셨을 때에도 지금 PBR이 0.3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ROE는 연간 12% 정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굉장히 저평가라 그러셨는데 어제 52주 신고가 맞아요. 갔거든요. 그럼에도 저평가니까 또 유망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뒤쪽에서 탑픽 종목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증권주에서는 탑픽 종목을 네.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보험으로 조금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삼성화재 얘기를 앞서 잠깐 하셨단 말이죠. 삼성화재가 이제 밸류업 정책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제외하면 사실 별거 없다라고 평가를 조금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화재가 내놨으니까 보험업종 전반으로 이 밸류업 정책이 좀 확산될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보험업종들은 원래 밸류업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 업종으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삼성화재의 그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이제 좀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2028년까지 뭐 50%까지로 이제 그 주주 환원율을 올려가겠다고 했고 여기에 더불어 자사주 소각까지 하게 된다면은요 4개년 동안 기대되는 주가 수익률은 기계적으로 계산했었을 때 43% 정도 됩니다. 4년 동안 누적될 이 그 배당 수익률이 지금 사시면은 대략 한 30% 정도 누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사주를 기존에 있었던 거를 소각함으로 인해서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기계적인 주가 상승률은 13%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대로 말하면은 앞으로 한 4년 정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은 네. 삼성화재를 사면은 무조건 이거는 먹는 주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는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삼성화재의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투자자분들에게는 네.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이렇게 밸류업 정책을 공격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보험사들도 이 밸류업 정책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기대감을 좀 자극시키고 있는 국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 그리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사들하고는 다르게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밸류업 공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자본 정책이 너무 사실 좀 빡세요.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뭐 은행주들이 밸류업 공시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좋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제 삼성화재는 뭐 50%까지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보험사들은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주주 환원의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네. 향후에 이제 삼성화재와 마찬가지로 50%까지 검토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정할 것으로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50%까지는 아니겠지만 35%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두 회사 모두 밸류업 공시는 안 나왔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잡고 있고 DB손해보험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는 삼성화재랑
비교했었을 때 이 주주 환원율의 갭이 20%포인트 정도 났어요. 근데 이제는 50%와 35%이기 때문에 이 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험주들은 약간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삼성화재에 대해서 또 신규 리포트를 내셨어요. 매수 네.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46만 원이라는 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면 체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권사들의 밸류업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 증권사들은 작년에 밸류 공시를 많이 했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키움증권이 국내 최초 밸류업 공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증권사들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도 같이 동참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결국에 제가 이제 지금 커버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두 군데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뭐 그 두 회사의 이제 밸류업 정책 발표 여부는 올해 지켜봐야겠죠. 기존에 이제 발표했었던 회사들이 앞으로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 그대로 일단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상에 대한 기대감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크지 않지 않나요? 저한테 질문 주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러면 오늘 들어보면 증권보험주 다들 그렇게 나쁘게 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네.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실 국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뭐 누가 보험 가입하냐, 이미 보험 다 가입했다, 성장 없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데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 위험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여기에서 성장이 나오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20년 동안 이제 연봉으로 차트를 한번 뽑아 보시면은 보험주 뭐 특히 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 엔비디아예요 차트가.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보험업종은 사실 여기서 크게 뭐 우려하실 만한 부분은 없고요. 연중에 기대하실 만한 부분들을 굳이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기대하지 못했었던 이 밸류업이라는 이벤트가 보험업종에게는 상반기 중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말씀해 왔었던 이 실손보험 그리고 비급여 개혁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올해 이제 구체화되면서 보험사들에게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처럼 보험사들이 배당 가능 이익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제도 개선안들이 나올 수 있다면은 올해 중에는 보험업종의 매력도는 제가 사실 지난 연말에 이제 2025년 연간 전망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보험사 중립입니다. 크게 모멘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외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신규 모멘텀으로 잡히고 있어서 보험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비중 확대로 의견을 좀 이제 변경을 한 바가 있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보험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